2024년 9월 15일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축구장에서 우리 5명이 마지막 훈련을 마쳤을 때 그 누구도 우리가 곧 김정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축구 선수가 아니다. 그날 밤 기쁨조가 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부터 우리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본 김정은의 진짜 모습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결국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 진실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하려는 그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중 한 명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도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영입니다. 2024년까지 북한에서 여자 축구 국가대표로 뛰었고 지금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와 제 동료 4명이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축구선수였던 우리가 어떻게 김정은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목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을 전하기 위해 왜 목숨을 걸어야 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 저희 5명이 함께 겪었던 실제 경험입니다. 그날 오후 6시 30분이었죠. 석양이 지는 훈련장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축구공을 찼어요. 물론 그때는 몰랐죠.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축구 연습이 될 줄은. 저희는 다음 달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었어요. 북한 여자 축구 국가대표 5명. 김선영, 그러니까 저와 박미래, 이진아, 최유나, 정하늘. 모두 20대 초반의 꿈 많은 소녀들이었죠. 특히 막내 하늘이가 그날 유난히 신났어요. 언니들, 우리 정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환하게 웃었거든요. 우리는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진아만 유독 조용했거든요. 다른 애들은 모두 아시안게임 얘기로 떠들썩한데 진아는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 시계를 확인하면서 불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때는 단순히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날 밤 11시 47분 기숙사 복도에 갑자기 울린 비상벨 소리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 소리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 몰랐죠. 우리는 잠옷차림으로 황급히 1층 로비로 내려갔어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거기 서 있던 건 평소 보던 체육지도부 간부가 아니라 처음 보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검은 정장의 차가운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김선영, 박미래, 이진아, 최유나, 정하늘. 그 여성이 우리 이름을 하나씩 불렀어요. 마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듯이요. 지금부터 너희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 미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임무 말씀이십니까? 질문은 나중에 하고 일단 따라와라. 지금 당장. 그 순간 우리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유나는 겁에 질려 제 팔을 꽉 잡았고 하늘이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미래는 왜 우리는 축구 선수인데 라고 중얼거렸죠.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건 진아의 반응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당황해서 서로 손을 잡고 떨고 있었는데 진아만은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차분했거든요. 아니, 차분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애들이 어떻게 하지? 왜 이런 일이? 라고 수근거릴 때 진아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우리를 데려간 곳은 평양 시내의 한 비밀 건물이었어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죠. 검은색 밴으로 20분 정도 이동한 후 도착한 그곳은 금고 같은 느낌이었어요. 3중 보안 검색을 통과해야 했거든요. 첫 번째는 금속 탐지기, 두 번째는 신원 확인, 세 번째는 휴대폰 압수. 그 과정에서 하늘이가 휴대폰을 왜 가져가요? 라고 물었는데 경비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여기서는 필요 없다고 대답했어요.
건물 안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샹들리에가 걸린 천장, 대리석 바닥, 그리고 발밑이 푹푹 빠지는 고급 카펫. 마치 궁전 같았어요. 거기서 우리가 받은 건 축구화가 아니라 하이힐이었어요. 운동복이 아니라 화려한 한복이었고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알았어요. 이게 뭔지를요. 기쁨조. 그 무서운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교육관이 우리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축구 선수가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 하늘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축구 선수예요. 아시안 게임이 한 달 남았는데. 축구는 잊어라. 교육관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어요. 이제 너희의 조국에 대한 봉사 방법이 바뀐 것이다. 그 순간 우리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미래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요를 반복했고 유나는 공포로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하늘이는 언니들, 우리 어떡해요? 라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죠.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진아만은 완전히 달랐어요. 진아는 다른 애들을 자연스럽게 리드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시키는 대로 하자. 저항하면 더 큰일 날 수도 있어. 그리고 교육관들과 미묘한 아이 컨택을 주고받더라고요. 마치 서로를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 첫날 밤, 우리는 새로운 숙소에 배정되었어요. 2인 1실인데 저는 진아와 같은 방을 쓰게 되었죠. 다른 애들은 모두 잠들지 못하고 훌쩍이고 있을 때 진아는 조용히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뭘 써? 제가 물어봤을 때 진아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는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일기장을 슬쩍 봤는데 일기치고는 너무 자세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시간대별로 정확히 기록하고 우리 각자의 반응까지 세세하게 적고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진아는 이렇게 차분할까? 왜 이런 상황에 익숙해 보일까? 하지만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 알게 된 진실이지만 진아는 처음부터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 보내진 스파이였어요. 국가보위성에서 파견된 전문 요원이었던 거죠. 우리가 기쁨조로 선발된 것도 축구팀에 들어온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스파이가 결국 우리 모두의 목숨을 구할 거라는 것도요. 기쁨조 생활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진아의 행동에서요. 우선 진아만 가끔 혼자 다른 곳으로 불려가는 일이 잦았어요. 추가 교육이야라고 말했지만 다른 기쁨조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추가 교육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하늘이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진아 언니, 왜 자꾸 메모하세요? 진아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아, 이거? 그냥 일기야. 나중에 추억으로 남기려고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우연히 그 메모장을 본 적이 있어요. 일기라기엔 너무 객관적이었어요. 9월 20일 오전 10시, 김선영 리더십 강하나 반항적 성향 없음. 박미래 순수하고 정치적 의식 부족. 이런 식으로 우리를 분석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진아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9월 18일, 우리가 김정은을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오후 2시, 그가 별장에 나타났을 때 TV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뚱뚱하고 더 땀을 많이 흘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항상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축구 이야기를 해봐. 재미있게. 김정은이 우리에게 첫 지시를 내렸어요. 우리는 각자 자기소개를 하며 축구 경력을 설명했어요. 미래는 저는 공격수로 뛰었고 아시안 게임에서 꼭 금메달을 따고 싶었어요라고 말했고 유나는 축구가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라고 했죠. 김정은의 반응은 지루해하는 것 같았어요. 자주 시계를 확인하고 경호원들과 눈빛을 교환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다. 그런데 그 순간 진아만 전혀 놀라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뭐가 잘못됐을까? 우리가 실수했나 라며 당황했는데
진아는 마치 예상했던 일처럼 담담했어요. 그리고 은밀하게 뭔가를 메모하고 있었어요. 9월 25일 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김정은이 평소보다 많이 취해 있는 상태로 우리를 불렀어요. 소주 2병과 맥주 여러 캔을 마신 후였죠. 오후 11시 30분경, 개인 술자리에서였어요. 갑자기 김정은이 폭발했어요. 다들 나를 죽이려고 해. 모든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어.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누가 내 적인지, 누가 내 편인지 모르겠어. 계속해서 중얼거렸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강하지 못해. 나는 너무 약해. 아버지는 이런 적 없었는데. 그리고 서류들을 찢어버리며 외쳤어요. 이것도 거짓말. 저것도 거짓말.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거야. 우리는 모두 말을 못하고 굳어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는 게 맞는 건지, 나중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무서웠거든요. 미래는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고, 유나는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하늘이는 눈을 꽉 감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우연히 진아의 표정을 봤어요. 우리는 모두 충격받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진아만은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놀라지도 않고 차분하게 김정은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잠들어버린 후에도 자연스럽게 담요를 가져다 덮어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로 어젯밤 일에 대해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미래가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가 본 걸 누구한테 말하면 안 되겠지? 유나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우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늘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무서워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그런데 진아만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괜찮아. 이런 일은 가끔 있어. 우리는 그냥 못 본 척하면 돼. 너무나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이런 일에 대한 매뉴얼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때부터 저는 진아를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죠. 10월 초부터 진아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어요. 밤에 몰래 전화를 하거나 새벽에 혼자 어디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10월 3일 새벽 2시경 화장실을 가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진아가 복도 끝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전화하고 있었거든요.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 같다. 잠깐의 침묵 후에 아니다. 아직은 괜찮다. 좀 더 지켜봐야겠다. 김정은의 상태가 예상보다 불안정해. 그 순간 제 등골이 오싹했어요. 계획. 무슨 계획이죠? 그리고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 거죠? 다음 날 진아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진아야, 어젯밤에 전화 받았어? 진아는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 집에서 연락 온 거야. 어머니가 걱정하신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기쁨조가 되면 가족과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다는 것을요. 다른 선배 기쁨조 언니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때부터 확신했어요. 진아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10월 7일 밤,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김정은이 잠든 후에 잠꼬대를 시작한 거예요. 김여정아, 제발, 나를 죽이지 마. 그리고 누가 내 편이야?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권력자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미래는 제게 귓속말로 이런 걸 들어도 되는 거야? 라고 물었고, 유나는 무서워서 제 팔을 꽉 잡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진아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김정은 곁으로 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안전해요. 아무도 해치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김정은의 잠꼬대가 멈췄어요. 마치 진아의 목소리를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진아가 이런 일을 처음 겪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요. 그때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진아가 혼자 어디론가 나간 사이 제가 우연히 진아의 가방을 보게 되었거든요.
거기에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서류들이 있었어요. 기쁨조 내부 동향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죠.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5명 각각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가 있었어요. 마치 프로파일링을 한 것처럼 말이에요. 10월 10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아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증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 서류를 본 이후로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설마 진아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보니 그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됐어요. 저는 다른 애들을 불러 모았어요. 새벽 2시 기숙사 옥상에서 비밀 회동을 가졌죠. 10월에 차가운 밤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그보다 더 차가웠어요. 얘들아, 진아가 이상해. 뭔가 숨기고 있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가 이상하긴 해. 요즘 자꾸 혼자 어디 가고. 유나도 동의했어요. 그리고 김정은 앞에서만 유독 침착하잖아. 마치 익숙한 것처럼.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진아 언니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무서운 단어를 입에 올리지는 못했죠. 스파이라는 단어를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추궁하기로요. 다음 날 밤, 저는 진아를 따로 불렀어요. 옥상에서 단둘이. 진아야, 솔직하게 말해줘. 넌 누구야? 정말로 누구냐고. 진아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평양 시내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쉬고 있었죠.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선영아. 진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나는 원래 너희를 감시하려고 왔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 더 컸거든요. 뭐라고? 내가 스파이였다고? 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가보위성에서 나온 거야. 제 아버지가 국가보위성 고위 간부거든. 기쁨조 내부를 감시하고 혹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색출하라는 임무였어. 그때 다른 애들도 나타났어요. 미래, 유나, 하늘이가 숨어서 듣고 있다가 나온 거였어요.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럼 언니는 저희를 이용한 거예요? 하늘이가 울면서 물었어요. 진아가 절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랬어. 너희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게 내 임무였어. 미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럼 지금까지의 우정은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유나는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그때 진아가 더 큰 충격을 안겨줬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 진아가 절규하듯 외쳤어요. 김정은의 진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가 진짜 친구가 되어버렸어. 진아는 계속해서 털어놨어요. 처음 3개월 전 아버지가 저를 비밀리에 불렀을 때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진아야, 조국을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김정은 동지 주변의 기쁨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축구를 배운 거예요. 3개월간 개인 교습을 받으며 실력을 늘렸고 자연스럽게 국가대표팀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은 정말로 실력으로 선발된 거지만 저만은 달랐어요. 미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에 대한 보고를 했어. 매주 수요일마다 접선해서 보고했어. 진아가 고백했어요. 하지만 3주 전부터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 그 말에 우리 모두 놀랐어요. 진아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여러 장의 서류였어요. 이걸 봐줘. 제가 상부에 보낸 보고서들이야. 우리는 그 서류들을 읽어봤어요. 초기 보고서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선영 리더십 강화나 정치적 의식 부족으로 통제 가능. 박미래 순수하고 위험 요소 전혀 없음. 최유나 예민하나 정치적 관심 전무. 정하늘 연령상 아직 판단 어려움. 하지만 최근 보고서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5명 모두 충성도 높고 특별한 문제 없음. 김정은 동지에 대한 절대적 신뢰 보임. 지속 관찰 필요하나 위험 요소 전혀 없음. 실제로는 우리가 김정은의 약점을 목격했고 그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는데도 말이에요. 유나가 물었어요. 왜 거짓 보고를 한 거예요? 진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너희를 보호하고 싶었어. 김정은의 약점을 본 이후로 이건 단순한 감시 임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너희가 진짜 내 친구가 되었다는 것도. 하지만 진아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진아가 더 큰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어제 제가 정말로 보낸 최종 보고서야. 우리는 그 편지를 읽었어요.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5명 모두 위험 요소 확인됨. 김정은 동지의 개인적 약점 목격으로 인한 의식 변화 감지. 국가 기밀 누설 가능성 극히 높음. 즉시 분리 조치 및 재교육 필요. 최악의 경우 연구, 격리 검토 요망. 미래가 놀라며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거짓 보고서야. 진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실제로는 너희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빼내기 위해 쓴 거야. 이렇게 보고하면 상부에서 너희를 다른 곳으로 보낼 거고 그러면 더 이상 위험한 비밀을 볼 필요가 없어져. 하늘이가 울면서 물었어요. 그럼 언니는 어떻게 돼요? 나도 이제 배신자가 됐어. 이 보고서를 보낸 순간부터 나도 돌아갈 수 없게 됐어.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했어요. 진아를 용서하고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버리고 떠날 것인가? 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어떻게 믿어? 지금까지 거짓말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미래는 울면서도 말했어요. 하지만 언니도 힘들었을 거예요.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유나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를 속인 건 사실이잖아요. 하늘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니, 정말로 우리 편이에요? 진짜로요? 더욱 믿을 수 없는 기적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그때 진아가 마지막 증명을 보여준 거예요. 휴대폰을 꺼내서 아버지에게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죠. 아버지, 5명 모두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후 진아가 말했어요. 이제 아버지는 나를 배신자로 볼 거고 너희를 제거하라고 지시할 거야. 나도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어. 우리는 이제 같은 처지야. 진아의 마지막 선택을 본 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5명이 되었죠. 저는 진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함께야. 미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5명이서 함께 나가요. 언니도 이제 저희 진짜 언니예요. 유나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정은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려줘야 해요. 하늘이가 진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이제 진짜 저희 언니예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날 밤부터 우리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진아의 내부 정보가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어요. 매주 목요일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는 경비가 가장 느슨해져. 진아가 정확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경비원들이 교대하는 시간이고 CCTV 점검 시간이기도 해. 보안 시스템의 사각지대도 알고 있어. 진아가 손으로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카메라가 없어. 그리고 이 경로로 가면 센서에 걸리지 않아. 저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럼 12월 24일이 어때?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북한 당국도 그날은 경계를 늦출 거야. 미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겨울이라 너무 추울 텐데. 그리고 강이 얼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장점이야. 진아가 설명했어요. 얼어붙은 압록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어. 여름에는 불가능한 일이지. 하지만 탈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진아는 여전히 이중 생활을 해야 했어요. 낮에는 충실한 스파이 역할을 하면서 밤에는 우리와 함께 탈출 계획을 세우는
매주 수요일 접선에서는 여전히 감시 지속 중,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보고해야 했어요. 실제로는 탈출 루트와 타이밍 경보를 수집하고 있으면서 말이죠. 11월 중순경 몇 번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11월 15일에는 진아가 외부로 전화를 거는 모습을 다른 기쁨조가 목격할 뻔했어요. 다행히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위기를 넘겼지만 그 기쁨조가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냈어요. 11월 23일에는 더 큰 위기가 있었어요. 진아가 보안실 근처에서 경비원에게 의심받은 거예요. 왜 여기 있어? 경비원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화장실을 찾고 있었어요. 처음 오는 곳이라 길을 잘 모르겠네요. 진아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경비원의 시선이 석연치 않았어요. 이상하네. 기쁨조들은 이쪽으로 올 일이 없는데. 다행히 그 순간 다른 경비원이 나타나서 괜찮다. 가봐라고 해서 위기를 넘겼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이의 비밀 소통도 점점 위험해졌어요. 처음엔 책에 메모를 숨겨서 전달했어요. 진아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서 특정 페이지에 연필로 아주 작게 메시지를 써두는 방식이었죠. 나중에는 세탁물에 편지를 숨기는 방식을 썼어요. 속옷 사이에 작은 종이를 끼워두고 빨래를 개면서 확인하는 거였어요. 가장 위험했던 건 직접 만나는 것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또는 새벽의 옥상에서. 하지만 이것도 자주 하면 들킬 위험이 있었어요. 12월 초가 되자 모든 계획이 구체화되었어요. 각자의 역할도 정확히 나뉘었죠. 저는 전체적인 지휘와 위기 상황 대응을 맡았어요. 리더로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역할이었죠. 진아는 경로 안내와 보안 우회를 담당했어요. 내부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래는 식량과 의료용품 준비를 맡았어요. 기쁨조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비축한 거였어요. 유나는 심리적 지지와 응급 상황 대처를 담당했어요. 감정적으로 가장 세심했거든요. 하늘이는 짐 관리와 후방 경계를 맡았어요. 가장 어리지만 의외로 침착했어요. 하지만 12월 20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정은이 갑자기 우리 5명을 개별 면담하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씩 불러서 따로 얘기하겠다는 거였어요. 요즘 너희가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지? 김정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제가 첫 번째로 불려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더 열심히 봉사하고 싶어서 긴장하고 있었어요. 수령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요. 다음은 미래 차례였어요. 아시안게임 못 나간 게 아직도 아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축구 생각이 나서 우울해져요. 진아는 가족이 보고 싶어서 우울했어요. 특히 어머니가 많이 그리워져요라고 했어요. 유나는 여기 생활이 처음엔 힘들어서요. 적응하려고 노력 중인데 아직은 어색해요라고 답했어요. 하늘이는 언니들이 힘들어해서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많았어요라고 대답했어요. 다행히 김정은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럼 앞으로는 더 밝게 지내도록 해라. 우울한 얼굴은 보기 싫어. 하지만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2월 22일 오후 진아에게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국가보위성에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는 거였어요. 모든 기쁨조 멤버들의 최근 활동을 재조사한다. 특히 이진아의 최근 보고서에 일관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더 충격적인 건 구체적인 의심이 제기됐다는 거였어요. 내일 아침 8시 이진아는 본부로 긴급 소환한다. 진아가 창백한 얼굴로 우리에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나. 조사받으면 다 들통날 거야.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하지만 준비가 덜 됐는데. 하늘이가 불안해했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어.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어. 미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계획을 하루 앞당기는 거예요? 그래야 해. 12월 23일 밤에 움직이자. 가장 절대 절망적인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그날 밤 11시 이진아의 아버지가 직접 찾아온 거예요.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기쁨조 숙소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진아,
나와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어요. 내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완성하라. 그리고 문제가 있는 멤버들은 모두 색출해내라. 진아야, 내가 요즘 이상하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우리는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12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밤 11시 30분, 진아와 아버지 사이의 마지막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진아의 표정만 봐도 얼마나 힘든 순간인지 알 수 있었어요. 진아의 아버지는 국가보위성 고위 간부답게 위압적이었어요. 하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3개월 동안 이들을 지켜봤어요. 이들은 위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아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단단해졌어요. 진아야,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임무를 완수해라. 조국이 우선이다. 내가 받은 교육을 잊었느냐? 하지만 아버지, 제가 본 진짜 위험은 따로 있어요.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정은은 강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말 하는 것 아니야.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 사상은 어디서 배운 거냐? 내가 널 잘못 교육했구나. 진아가 더 큰 용기를 냈어요. 아버지, 저는 진실을 봤어요. 김정은이 얼마나 많은 거짓 속에서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의심하며 살고 있는지. 내일까지 보고서를 완성해. 그것이 내 의무다. 아버지는 단호했어요. 그때 진아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진아는 깊은 숨을 쉬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는 다른 길을 선택하겠어요. 뭐라고? 아버지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저는 이들과 함께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어요. 그것이 진짜 애국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진아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이것은 배신이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것은 선택이에요. 저는 권력을 지키는 대신 진실을 선택하겠어요. 그 순간 진아의 아버지는 딸을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넌 내 딸이 아니다. 내일부터 넌 국가의 적이야. 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떠난 후 우리는 즉시 탈출을 시작해야 했어요. 12월 23일 밤 11시 47분.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탈출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예상과 달랐어요. 추격이 있었어요. 진아의 아버지가 바로 추적팀을 보낸 거예요. 5명 모두 도주 중. 즉시 체포하라. 무전기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어요. 우리는 미리 계획한 대로 각기 다른 루트로 분산 이동했어요. 진아가 추적팀의 패턴과 장비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한 번 루트로 선영, 2번으로 미래, 3번으로 윤하, 4번으로 하늘. 나는 5번으로 간다. 30분 후 평양역 뒤편에서 만나자. 진아가 마지막 지시를 내렸어요. 저는 지하도를 통해 이동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뒤를 돌아볼 수 없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치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모두 무사히. 20분 후, 제압류 지점에서 긴박한 추격전이 벌어졌어요. 수색 견까지 동원된 상태였어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진아가 소리쳤어요. 수색견이 우리 냄새를 맡고 있어. 우리는 미로 같은 골목길을 뛰어다녔어요. 진아가 앞서서 길을 안내했고 우리는 그 뒤를 필사적으로 따라갔어요. 하지만 추적팀이 우리보다 한 발 빨랐어요. 새벽 1시경. 우리는 압록강까지 50m를 남겨두고 완전히 포위당했어요. 앞에는 얼어붙은 강물, 뒤에는 총을 든 병사들. 그만, 더 이상 움직이지 마라. 추적팀장이 확성기로 소리쳤어요. 우리는 서로 손을 꽉 잡고 서 있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죠. 거의 다 와서. 그때 진아가 마지막 선택을 했어요. 진아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면서 추적팀을 향해 소리쳤어요. 나 혼자 돌아갈 테니 쟤들은 놔둬라. 진아,
우리가 모두 소리쳤어요. 괜찮아. 나는 원래부터 이럴 각오가 되어 있었어. 진아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진아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너희는 꼭 살아서 진실을 전해줘. 김정은이 얼마나 약한 인간인지 그의 진짜 모습을 세상이 알게 해줘. 추적팀장이 소리쳤어요. 이진아, 이리 와라. 진아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하지만 강 중앙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꿨어요. 미안해, 아버지. 하지만 이게 내 선택이야. 진아가 우리 쪽으로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총소리가 울렸어요. 탕탕. 총성이 밤하늘을 가르며 울렸어요. 하지만 진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진아의 어깨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계속 뛰어왔어요. 괜찮아. 계속 가자. 우리는 모두 진아의 손을 잡고 얼어붙은 강 위로 뛰어들었어요. 얼음이 우리 발밑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조심해. 얼음이 깨져. 미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었거든요. 강 중앙에서 얼음이 크게 깨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가 발을 헛디뎠어요. 아, 하늘이가 얼음물에 빠질 뻔한 순간 유나가 재빨리 붙잡았어요. 포기하지 마. 거의 다 왔어. 제가 소리쳤어요.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어요. 12월 25일 새벽 0시 12분.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는 그 순간 우리는 중국 땅을 밟았어요. 모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추위도 두려움도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우리 해냈어. 제가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로 자유야? 하늘이가 믿을 수 없어서 물었어요. 진아가 우리를 하나씩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자유야. 그리고 이제 진실을 말할 수 있어. 미래가 진아의 상처를 보며 걱정했어요. 언니 어깨,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모두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마지막 완전히 운명적인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진아는 아버지와 조국을 버리고 진실과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진짜 용기는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거려. 진아는 더 이상 스파이가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3일간은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브로커를 통해 한국 영사관과 연락을 시도하고 신원 확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확인했어요. 진아의 마지막 선택을 보고 그가 진짜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어느 날 밤, 임시 숙소에서 진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처음에 너희를 속인 것. 평생 후회할 거야. 미래가 진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언니 덕분에 저희가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저도 말했어요. 그리고 언니가 없었다면 저희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언니는 저희의 영웅이에요. 유나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진짜 5 자매네요.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끈끈한. 하늘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들, 우리 새로운 삶에서는 어떤 꿈을 가질까요? 그 순간 우리는 각자의 새로운 꿈을 나누었어요. 미래가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다시 축구를 시작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진짜 자유롭게요. 유나는 북한 인권운동에 참여하고 싶어요.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면서요라고 했어요. 하늘이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동안 못 배운 것들을 다 배우고 싶어요라고 했죠. 진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는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돕고 싶어.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날이 올 거라고 믿어.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어요. 2024년 12월 28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감격을 잊을 수 없어요.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우리는 5명 모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진실을 증언했어요.
김정은이 보여준 약점들, 그의 권력에 대한 불안감, 가족에 대한 불신,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한 두려움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배운 교훈이었어요. 진짜 용기는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서로의 우정이에요. 매주 일요일마다 만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함께 북한 땅을 밟겠다고 약속했어요. 진아는 가끔 아버지 생각에 우울해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있으니까 혼자가 아니라고, 진짜 가족이 있다고 말해줘요. 어느 날 진아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희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고, 진짜 용기가 뭔지도 배웠어.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를 완성했어요. 돌이켜보면 진아가 스파이로 시작한 이 여행이 결국 우리 모두의 진실의 여행이 되었어요. 처음엔 국가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감시했던 진아가 점점 우리를 위해,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은 건 진짜 애국은 권력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가족은 피로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김정은의 약점을 목격한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서로의 용기와 사랑을 목격한 거였어요. 지금도 진아는 가끔 아버지가 그리워해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다고 확신해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하고 싶었던 그 한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김정은은 절대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약한 인간이며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고 있어요. 진아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그리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진짜 용기는 권력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스파이로 시작했지만 진실의 증언자로 끝났어요. 그것이 제가 찾은 진짜 애국이었습니다. 미래가 말했어요. 김정은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것은 핵무기도 미국도 아니에요. 바로 자신의 진짜 모습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에요. 윤아가 덧붙였어요. 우리가 본 그의 모습은 권력에 취한 독재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한 명의 불쌍한 인간이었어요. 하늘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우리가 증명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5명의 이야기가 아직도 진실을 갈망하는 북한의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그리고 언젠가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진실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계신 모든 분들, 용기를 내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자유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김선영, 박미래, 이진아, 최유나, 정하늘.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함께 통일된 조선 땅에서 만날 그날을 꿈꾸며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이진아의 마지막 선택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장면 혹은 어떤 대사가 가장 마음에 깊이 남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될 겁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폭로와 증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진실을 향한 저희의 여정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